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한여름엔 너무 더워서 땀을 많이 흘리게 되잖아요. 근데 땀을 많이 흘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질환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요로결석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요로결석이 신장도 안 좋게 하고 죽음에도 이를 수 있는데 굉장히 또 아프기까지 한 질환이거든요. 네. 오늘 요로결석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 몸속에 생기는 돌인 요로결석, 치료법, 또 예방법 모두 알아볼 텐데요. 특히나 평소에 나는 물을 자주 안 마신다 하시는 분들 오늘 방송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네, 오늘 화요일입니다.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아파서 저렇게 떼굴떼굴 구를 정도라고 그럽니다. 요즘에 뭐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바뀌었어요. 그 선선하기까지 느껴져서 그 새벽녘에는 이불 이렇게 쓰게 되더라고요. 네. 덮고 자게 되고 이렇던데 그래도 한낮에는 30도가 넘죠. 그래서 땀을 흘리게 되고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요로결석이 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 요로결석이 저만큼 아프네요. 굉장히 아프다고 하고요. 고통의 정도가 출산에 버금가는 정도다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보통 이제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점수를 10점을 준다면 네. 이 질환은 9점을 엄청나네. 줄 수 있을 정도로 네. 심각한 통증이 나타나는 질환이 바로 요로결석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요로결석에 걸렸었던 사례자를 이 자리에 함께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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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많이 앉겠습니다. 네. 누군지 다 알겠어. 보자마자 알 것 같긴 한데. 아시겠어요? 네, 그거 왜 쓰고 나온 거예요? 그래도 저기 이거 좀 보호를 좀 하려고 그랬더니 음성도 변조 안 해주시고. 네. 자, 실제 요로결석에 걸렸었던 아이고. 요로결석의 사례자, 연예계 대표적인 이제 요로결석의 이제 아이콘 김경식입니다. 이야. 지금 보기엔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는데 네네. 언제 걸렸던 거예요? 이게 이제 요로결석에 걸린 게 이 자리네요. 그래요? 예, 채널 A 여기 로비에서 예. 그 정확하게 이제 1년 전이네요. 그래요?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그때는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로비에서 갑자기 옆구리에 통증이 오더니 야, 너무나 아픈 거예요. 예. 아까 우리 아나운서 분께서 저기 그러셨잖아요. 야, 출산의 고통에 버금간다. 예. 남들은 아이를 출산해서 아이들 낳으면 이제 보람이라도 있지. 저는 돌을 낳습니다. 돌을 낳는 이 고통을 아십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랬어요. 허리가 꺾어지는 듯한. 그럼 그게 나왔어요? 그럼 지금은 괜찮은 거예요? 예, 그 석쇠술인가 하여튼 그걸로 또 돌을 쇠석술, 네, 쇠석술로 이렇게 탁탁탁 깨서 돌을 이제 부순 다음에 배출을 해서 지금은 이게 여러분들한테 아주 웃기고 있죠. 다행히 웃음을 이제 줄 수가 있어요. 예. 그때는 웃지도 못했죠. 아니, 얼마나 아팠으면 네. 그때 여기 로비에서 채널A 로비에서 옆구리가 쓰러졌어요. 아파서 쓰러졌다 이 정도인데 요로결석, 요로에 생기는 돌 이쯤 알고 있는데 한번 구체적으로 알고 싶네요. 사실 우리가 요로 결석 또 요로 감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네. 실제로 요로가 뭔지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로는 말 그대로 소변길, 소변이 나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모형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자, 이쪽에서 우리 온 혈액들이 쭉 돈 다음에 나중에 우리 콩팥이라고도 하죠. 콩팥, 이 신장 신장. 부위로 모이게 돼요. 그래서 신장에서 걸러져서 소변이 만들어지게 되면 여기 두꺼운 혈관들 말고 굉장히 얇게 살색의 요 작은 관 보이시죠? 네. 요 관을 통해서 방광으로 모이게 되고요. 그래서 이후로 이제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신장, 요관, 방광까지를 모두 요로라고 하고 이 부위 중 어느 곳에라도 결석이 생기면 요로 결석인 거죠. 그래서 요로
요로결석을 세부적으로 나누면 신장에 생기는 신장결석, 또 요도에 생기는 요도결석, 또 방광에도 생길 수가 있어서요. 방광에 생기는 방광결석도 나눌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생기는 곳이 여러 곳이군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생기는 겁니까? 이유가 뭐예요? 사실 요로에 공통점이 있잖아요. 네. 소변이 나가는 길이다 보니까 소변 때문에 생기죠. 아니 소변은 그야말로 거의 물이잖아요. 그렇죠. 그 물에 뭐가 생길 수가 있나요? 사실 물 자체는 이제 맑게 나오니까 특별한 뭐 건더기 같은 게 없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 소변 안에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칼슘이나 여러 가지 무기질들이 풍부하게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요인으로 인해 그러니까 칼슘이나 다른 무기질이 너무 많아서도 되고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자기네들끼리 잘 뭉쳐서 결절 같은 침전을 만들게 되고 이 부분들이 이제 점점 더 엉켜 붙으면서 커지게 되면 돌 모양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얘기 듣다 보니까 정말 무서운데요. 사실 뭐 경식 씨도 그렇고 주변에 보면 의외로 요로결석 때문에 고생했다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네. 그 비뇨기과 영역에서 요로결석은 이제 굉장히 흔한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지역이나 이제 국가별로 이제 요로결석의 유병률을 보면 5에서 15%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유병률과 발병률은 좀 다른데 유병률은 이제 한 집단에 얼마만큼 환자 수가 있느냐가 유병률이고 발병률을 따져놓고 보니까 1년에 1000명당 1명에서 3명이니까 인구수가 늘어나면 굉장히 많은 수가 이제 발병할 수 있다는 거죠. 국내에서 유병률도 보면 약 3.5%인데요. 이 중에 남자가 6%, 여자가 1.5%, 남자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근데 비뇨기과 병원에 이제 입원 환자들 있잖아요. 네네. 그 중에 약 25%가 요로결석 환자일 정도로 국내에서도 꽤 흔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그 병원에 갔을 때 네. 정말 의외로 비뇨기과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거의 대부분 요로결석. 그때 여름이었어요. 지금 이맘때쯤이었으니까. 근데 또 특히 여자분들보다는 남자분들한테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까? 방금 이제 통계를 말씀드렸듯이 남자가 여자보다 요로결석 유환율이 이제 2에서 3배 정도, 2~3배 정도 많은데요. 이제 뭐 의학적으로 이렇게 명확한 원인은 이제 밝혀져 있지 않지만 이제 남성 호르몬 이제 수치가 증가하면 간에서 옥살산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이제 결석을 형성하는 작용을 한다고도 되어 있고요. 또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요로결석이 생기는 부위가 많잖아요. 네. 남자는 또 전립선 비대증을 많이 앓고 있기 때문에 방광에 쌓인 소변이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해서 잘 빠져나가지 못하면 방광결석도 쉽게 생겨나기 때문에 남자보다 여자가 또 이렇게 훨씬 많고 또 남자들은 이제 과도하게 이제 음식을 짜게 먹거나 음주를 즐기는 분들이 많아서 요로결석을 좀 더 쉽게 걸릴 수 있는 이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생활 습관도 요인이 된다 이런 말씀인데 계절적인 요인도 저희 앞서 얘기했잖아요. 네네. 여름철에 많이 생긴다. 이것도 확실한 얘기입니까? 네, 요로결석은 특히 여름철에 많은 질환입니다. 이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를 이제 최근 3년 동안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요. 7, 8, 9월 중에 환자가 제일 많고 그 중에서도 8월이 가장 환자가 이제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네요. 저 한눈에 보기에도 딱 보여요. 그렇죠? 8월에 네. 참 많네요. 그렇죠. 이제 더운 날씨가 원인이 되는데요. 여름에는 이제 지금 선선해졌지만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네.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이제 탈수에 빠지게 되는데 탈수에 빠지게 되면 이제 소변량이 줄어들게 되죠. 네. 소변량이 줄어들게 되면 소변이 농축되기 때문에 소변이 잘 빠져나가지 못하고 소변 안에 들어있는 이제 칼슘과 같은 찌꺼기들이 결석을 쉽게 만들어냅니다. 또한 이제 여름에는 이제 햇볕에 많이 노출되는데 뭐 이게 참 우리 몸이 아이러니해요. 골다공증을 위해서는 햇볕에 많이 노출을 시켜라. 이유는 비타민 D의 형성이 칼슘을 많이 만들어낸다. 그런데 또 이게 요로결석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름철에 과도한 햇볕에 노출이 되는 것도 요로결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경식 씨도 그럼 저 작년 이맘때였으면 그렇죠. 여름이죠. 여름인데다가 또 이 매년 여름만 되면 제가 또 이렇게 긴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아까 쇠석술이요? 네. 쇠석술로 그 돌을 다 깨가지고 내보낸 다음에도 완치됐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꼭 재발률이 50%가 넘어요. 그래서 이게 매년 여름만 되면은 약간 움찔움찔하면서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자꾸 물을 더 많이 마시게 됩니다. 저는 한 뭐 3리터 이상을 마시게 돼요. 네, 그럴 수밖에 아니 없죠. 근데 한번 경험을 했으니까 아까도 이 옆구리 자꾸 쓰러질 정도로 그렇게 고통이 심했다면서요. 옆구리 그러니까 보통 방광하면 저 처음에 어딘지도 몰랐잖아요. 그래서 아랫배 쪽인가 그랬는데 약간 뒤쪽으로 옆구리 뒤쪽으로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그게 쿡쿡 찌르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 돌을 봤더니 돌이 이게 동그란 것도 뭐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아까 침전물이 쌓였다 그랬잖아요. 그게 쌓이다 보니까 날카로워요. 그게 이제 5mm 이상이 되면 이제
되게 그 관을 갖다가 관 길이보다 넓이보다 크기 때문에 빠져나가면서 이게 찌르는 거죠. 그때 피가 나는 거고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게 그랬겠네. 허리가 꺾여져요. 이게 듣다 보니까 고통이 정말 저까지도 좀 느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몸속에 돌이 생겼다고 이 정도까지 아플 수가 있는 거예요? 살이도 아니고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살의 일종일 수도 그래요? 있는데요. 부처님도. 네, 사실 의학계에서도 이 요로결석의 통증 자체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급성 치통 그리고 출산 시의 산통과 더불어서 의학계 3대 통증 질환이라고 불릴 정도예요. 통증 자체가 지금 김경식 씨가 굉장히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정말 심한 분은 어떻게도 표현을 하시냐면요. 정말 불에 달군 새꼬챙이로 새꼬챙이. 요도를 찔러요. 정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산통이 계속 지속이 되는 건 아니고 짧게는 몇 분부터 길게는 몇 시간까지 이어지다가 다시 조금 좋아지다가 다시 나빠지고 그러니까 반복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통증이 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길게 지속이 되고요. 네. 통증이 정말 심하신 분들은 구토, 구역하시기도 하고 또 미세혈뇨나 내지는 눈에 보이는 혈뇨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여름이라서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몸살 걸린 것처럼 막 으슬으슬하고 감기 증상이 또 오는군요. 땀이 그렇게 많이 나와서 막 식은 땀이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근데 희한하네. 우리 몸이 웬간한 거를 견딜 수 있는데 그 요만한 걸 거 아니에요. 5mm 이하라니까. 그러니까. 5mm. 그 요만한 게 몸에 들어가서 그렇게 아이고. 지금 그 이정 MC님 눈빛 보니까 여러 것을 너무 무시하는 듯. 그렇죠. 해봐야 알아요. 지금 요만하죠. 보통 요만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이 정도 크기에서부터 증상이 나타나고 네, 네. 보통 이제 이 정도 크기까지 가기 전에 네. 병원을 방문하게 될 수밖에 없죠. 통증이기 네. 때문에. 점점 커지는 그런데 거네요. 점점 커져서 네. 메추리알 크기부터 해서 달걀 크기까지 커지고 네. 심지어 이렇게도 에이, 이제 뭐 그럴 이제 리가 있어. 이 예능 말도 프로 안 아니에요. 돼요. 저도 아시네. 이 케이스를 보고 나서는 에이 했는데 네.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만한 케이스가 발견됐습니다. 2009년에 헝가리 한 남성 배에서 엑스레이 촬영 결과 직경이 17cm 정도나 되는 무슨 알 같아. 발견돼서 수술을 해서 제거한 케이스가 와, 있습니다. 저건 뭐 알인데 진짜 겪어서 어마어마하네요. 예? 저 정도가 몸에 들어가 있었다면은 저 알란 남자네, 저. 제대로 움직이기도 그랬겠네. 아마 저 환자는 이제 증상이 있었어도 방치를 한 결과 저렇게 지속적으로 커져. 무디다, 무뎌. 얼마나 아팠을까요? 글쎄 말이에요. 경식 씨 몸에는 요만한 거 들어있는데도 그렇게 아팠다는 그러니까요. 저거에 뭐, 어휴. 네. 야. 그렇죠. 여러 결석은 이제 종류에 따라서 뭐 크기, 색깔, 모양 이렇게 단단한 정도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제 하나만 발견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수십 개까지 발견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이고. 네, 또 실제로 이 요로결석, 이 돌이 여러 개 생겨서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사례자분이 계셔서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여자분? 원래 요로결석이 성인 남자분이 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어렸고 그리고 여잔데 제가 걸렸다고 하니까 조금 당황했어요. 처음에 좀 어떤 증상이 있으셨어요? 그 옆구리 뒤쪽이 너무 아프면서 숨을 못 쉴 정도로 이제 허리가 숙여질 정도로 통증이 있었어요. 119를 부르려고 헤드폰을 잡으려고 해도 전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통증이 심한 거예요. 네. 검사를 해보니까 콩팥에 결석이 여러 덩어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일 큰 덩어리가 콩팥에 걸려가지고 못 나와서 아프다고 그렇게 들었었어요. 콩팥에 생겼군요. 저분이 지금 34세, 5년 전에 걸렸으니까 20대에 걸린 20대. 거예요. 20대 여성이 요로결석. 아까 남성이 많고 여성은 좀 드문 케이스다 이랬는데 드물게도 이렇게 걸려서 네. 굉장한 통증을 호소하네요. 근데 이제 성별도 그렇지만 이제 발병 연령대도 다른 질환과 달리 좀 젊은 층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20에서 40대 환자분들에게 요로결석이 많은데요. 또 여성들의 경우는 이제 특히 이제 물을 많이 안 마시는 경우에 많이 생기는데요. 장현임 씨 어떠세요? 물 많이 드세요? 물 많이 저는 거의 드셔야 돼. 물 대신 음료수. 안 돼. 아니면 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 안 돼. 안 되는 거죠. 큰일 나요. 건강방송을 진행하시는 MC께서 그럼. 저렇게 발언을 하시면 참 안타깝습니다. 물 마십시다. 물 마셔. 물 마셔야 돼요. 물 한번 마실게요. 방금 말씀하신 네. 이제 음료 중에 이제 커피나 또 이렇게 맥주 같은 경우는 네.
이뇨작용이 있어서 결국 탈수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제 물을 마신다는 것은 다른 이제 차 종류보다는 그냥 맹물을 마시는 게 제일 좋은데요. 또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실 가는 게 귀찮아서 물을 잘 안 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소변이 농축되면서 요로결석이 쉽게 생길 수 있고요. 또 남성과 이제 해부학적인 구조가 약간 이제 차이가 있는 게 그러니까 관이라고 그러죠. 요도가 남성에 비해서 짧기 때문에 방광염에 쉽게 걸릴 수 있고 또 방광염을 이제 유발하는 이제 병원성 세균 에 의해서 요로결석이 좀 더 쉽게 생기는 또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성이라고 그래서 안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전화 인터뷰한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콩팥에 생긴 거예요. 네. 근데 이 옆구리 통증 때문에 119에 신고도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아팠다. 근데 요 옆구리 요 뒤쪽 통증이 있었다. 경식 씨하고 똑같아요. 네네. 맞아, 똑같아요. 콩팥에 생긴 이 요로결석이 그렇게 아프게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쪽에 생긴 게 더 아픈 데가 있는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사실 위치별로 통증의 차이는 있죠. 그래서 경식 씨는 작은 돌, 5mm 돌이었는데 굉장히 아프셨다고 네. 했고,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돌이 커진 경우에는 이 정도가 돼도 이제 증상을 묵과하고 넘어갔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위치에 따라서 통증의 정도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아까 설명드린 요로를 쭉 보면 콩팥 있고, 요도 있고, 방광 있고, 그럼 딱 봐도 제일 아플 것 같은 부위가 있지 않으세요? 걸렸을 때 아플 가늘게. 것 같은. 그렇죠. 가는 부분. 요관에 생겼을 때가 가장 아프고요. 아무래도 다른 곳에 비해서 굉장히 직경도 얇고 또 길게 늘어져 있잖아요. 네. 걸리기가 쉽겠죠. 네. 실제로 이 요관은요. 우리 직경이 지금 보이시는 빨대 정도? 요 정도 한 3, 4mm 정도밖에 아이고. 직경이 되지 네. 않아요. 그러니까 작은 돌도 쉽게 걸릴 수가 있고요. 길이가 기니까 위에서는 뚫고 가도 중간 어디든지 걸리기가 쉽겠죠. 그래서 요관이 좀 가장 위험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근데 뾰족뾰족해요, 그게. 아니 근데 아픈 것뿐이 아니고요. 저기 찢겨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뾰족뾰족해서. 네. 저 굉장히 작고 이제 얇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네.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생각보다 다행히도 좀 튼튼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상피세포가 있고 그 후에 근육으로 감싸고 있기 때문에 요관 자체가 뜯어져 나가거나 찢기는 일은 많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돌이 통과하는 과정에서 벽 상피를 살살 긁으니까 아, 그래서 혈뇨가 나오는구나. 네, 보통은 그래서 혈뇨도 심한 혈뇨가 아니고 미세 혈뇨. 그러니까 눈에는 안 보이는데 현미경으로 소변을 들여봤을 때 보이는 뭐 이런 정도의 혈뇨가 보이는 경우가 가장 많죠. 근데 그게 그 안에 신경이 많아요? 왜 이렇게 아픈 거예요? 저 아픈 이유가 있겠죠. 네. 그래서 아픈 이유가 크게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요관의 연동 운동, 우리 장이랑 비슷하게 꼬물꼬물 운동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소변이 역류하기 때문이거든요. 소변이 역류를 해요? 네, 하나하나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네. 연동 운동 같은 경우는 네. 이런 식으로 긴 관에 돌이 딱 걸려 있으면 이 돌을 몸에서는 배출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수축과 이완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장이 꼬인 것 같이 요관이 꼬인 듯한 산통을 느끼게 되고 수축과 이완을 반복을 하다 보니까 통증이 지속되는 게 아니고 꼭 짜는 듯한 통증이 있다가 다시 좀 괜찮다가 맞아요. 네, 통증이 반복되는 이유는 바로 연동 운동에 의한 통증이 반복이 되게 되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정말 심하면 통증이 아까는 옆구리 뒤쪽, 등 쪽 옆구리 쪽으로 맞아. 있었다가 하복부 쪽으로 퍼집니다. 아이고. 그래서 남성분들은 고환이나 음낭 부분도 아프다고 하시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 음부까지도 쭉 뻗치는 통증을 호소하시기도 해요. 위치에 따라서.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소변이 역류하는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통 이제 결석이 이렇게 요관 중간 한 군데를 막게 되면 네. 신장에서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다가 여기가 막히니까 차요. 차오르겠죠. 네. 그러면 꽉 차요. 네. 결국은 다시 신장으로 물이 차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신장에 물이 차면서 점점 붓게 되는데 수신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장 자체가 부피가 커지면서 주변을 누르게 되고 뭐 염증이나 다른 감염이 올 확률도 높기 때문에 네. 이로 인해서도 옆구리 통증을 유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알기 쉽게 간단한 실험을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네. 옆에 저희가 요 모형을 그대로 준비할 수는 없어서 이렇게 정상 요도라고 생각을 하고 신장이고 요관이에요. 여기 신장이고 네. 여기 요관. 원래는 신장에서 이렇게 소변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모형을 만들기가 어려워서 네네. 제가 소변을 이제 대신 위에서 붓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아래는 방광이 있겠죠. 네. 그러면 정상적인 요관은 쭉 이렇게 소변이 나오면 신장은 전혀 무리가 되지 않고 밑에 방광으로만 이렇게 쭉 차게 되겠죠. 네네네.
그래서 어느 정도 쭉 들어가도 여기 모형에서는 방광이 없으니까 계속 위로 올라가지만 사실 정상적으로 그냥 쭉 순환이 내려가죠. 되는 구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결석이 생기게 되면 모형을 옆에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네. 결석은 중간에 요관을 막고 있다고 했잖아요. 돌이 여기 막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중간에 이렇게 막혀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네. 똑같이 소변을 한번 부어 볼게요. 네네. 당연한 이게 안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신장으로. 구조겠죠. 네. 여기가 막히니까 신장으로 계속해서 소변이 역류를 하고 차오르게 되는 거예요. 네네. 이런 식으로 되면 당연히 신장 쪽으로 물이 차게 되고 신장이 붓고 제 기능을 못 하게 돼요. 또 꽉 차고 또. 그러네. 소변을 봐도 안 본 것 같고. 아니 근데 우리가 저 어디 차 타고 가다가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막 참잖아요 소변을. 그럼 그때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때 소변을 참는 건 방광이거든요. 그래서 방광이 꽉 차게 되는데 방광도 요관이랑 연결이 되어 있긴 하다 보니까 네. 신체적으로 좀 타고난 결함이 있으신 분들은 그로 인해서도 역류를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그럼 이게 역류하고 이러면 다른 데도 영향이 있겠네요. 합병증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소변이 온전히 배출이 되지 못하고 정체가 되면 가장 중요한 건 균이 번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급성 신우신염 많이 들어보셨죠? 콩팥에 염증이 생기는 건 물론이고 콩팥은 내부장기랑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위험한 게 콩팥만의 염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전신 폐혈증으로 번져서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고 결석이 너무 오래 방치가 되게 되면 신장 기능 자체가 계속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비가역적으로, 그러니까 영구적인 신장에 손상이 와서 만성되는구나. 그렇죠. 만성 신부전증까지도 올 수가 있어요. 제가 평소에 물을 자주 안 마신다고 안 마시는-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좀 무섭거든요. 이럴 때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도 있을까요? 그래서 좀 본인이 의심할 수 있는 몇 가지 증상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네. 가장 첫 번째는 소변이 붉게 나오거나 콜라색 같이 좀 진한 갈색으로 나오는 진한 경우 색. 있죠. 이런 경우는 이제 혈뇨가 보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요로결석, 혈뇨가 생겼다고 반드시 요로결석이진 않지만 동반되는 증상인 경우가 많고 또 소변이 혈뇨가 나오게 되면 반드시 비뇨기과 진료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주의 깊게 좀 보시면 좋은 증상이고요. 또? 그다음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옆구리 통증이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는 경우 또는 이 옆구리 통증이 아까 말한 대로 하복부를 지나서 뭐 음부 있는 부분 정도까지 통증이 쭉 뻗치는 경우도 의심을 해볼 수 있고요. 또 통증이 심하다가 메스껍고 구역질이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경식 씨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발열과 오한 증상이 동반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갑자기 내가 부쩍 소변을 자주 보고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고 잔뇨감이 있다라고 할 때도 좀 의심을 해보는 게 좋겠죠. 네. 아까 살해자분 전화 인터뷰할 때 보니까 그 결석이 한 8개, 9개 정도 있었는데 뭐 조그만 거는 그냥 놔두고 큰 부분을 의료적인 시술을 했다. 그죠? 네. 그러면 크다. 이게 어느 정도 크기부터 얘기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아주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실 요로결석의 치료 방법 자체는 네. 결석의 크기만으로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네. 결석의 개수와 위치 그리고 뭐 그 환자분의 기저 질환 같은 것들에 따라서 다양하게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보통 결석의 크기가 4mm 이하인 이하. 경우에는 자연 배출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아까 요관의 크기 자체가 한 3, 4mm 직경이 그 정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사이즈가 작고 위치가 좋은 경우에는 하루에 물을 많이 드시라고 하고 진통제 같은 걸 드시면서 자연 배출을 기대하는 대기요법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돌의 크기가 좀 크다. 그래서 5mm 이상이고 위치가 안 좋다고 하면 경식 씨가 받았던 체외 충격파, 그러니까 체외 네네. 세석술 같은 세석술. 걸로 돌을 깨서 작게 만들어서 배출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돌이다 보니까 워낙 단단하거든요. 그리고 위치 따라서 이런 세석술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되죠. 내시경적 수술이나 아니면 이제 복부를 열고 하는 개복술 같은 것들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건 자연적으로 배출을 시킨다 이랬잖아요. 네. 그러면 소변을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을 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 맥주 마시고 맥주. 그리고 시원하게 샥 쏟아냈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네. 하필이면 맥주. 아니 맥주가 쉬가 시원하게 나오니까. 네. 그런 속설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네, 네. 이 요로결석에 관한 속설들을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OX 퀴즈를 그래? 한번 네. 풀어볼 거예요. 네. 네. 저는 이미 교육을 다 받아가지고 다 알죠. 그러면 잘 모르는 저희 둘이 하면 네. 선생님한테 두 분은 선생님들은 다 아실 거고. 교육을 다 받았어요. 맥주 마시면 요로결석 제거할 수 있다. 아니 시원하게 나간다니까. 내가 들었다니까요. 아, 저는 X. 맞아요. 예. 그럴 리가 없어요. 뭐야 그럼 막걸리 마실까?
아무래도 아니에요. 술이 몸에 안 좋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X입니다. 지금 이제 답이 갈렸는데 정답은 세모입니다. 세모예요? 네, 네. 그래, 나갈 수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일반적으로 여러 결석이 생기면 맥주를 마셔서 배출을 시켜라라고 알고 계시지만 네. 또 장기간에 맥주를 너무 많이 드시면 네. 오히려 요로 결석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까 이제 민혜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4mm 이하의 요로 결석의 경우는 맥주를 많이 마시게 되면 이제 수분량도 많고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 압력에 의해서 배출을 촉진을 시킬 수 있죠. 예. 그런데 이제 맥주에는 알코올이 들어있잖아요. 일시적으로는 이뇨작용이 있어서 소변량이 많아지지만 결과적으로 또 탈수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소변의 배출을 억제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농축이 되면서 또 여러 것이 생길 수 있고 또 여러분들 예전에 저희 통풍 주제로 하면서 맥주에 많이 들어있는 퓨린. 네. 퓨린의 대사산물로 요산이 생기는데 이 요산이 요로 결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요로 결석을 제거하기 위해서 무작정 맥주를 마신다는 거는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일시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하면 오히려 안 좋다. 네, 안 좋다. 꼭 마셔야 된다면은 술을 드실 때 뭐 소주나 뭐 드실 때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그렇죠. 같이 막 물을 방금, 많이 마시면 네,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맥주보다는 평소에 물을 네. 맹물을 하루에 2에서 3리터 정도 충분하게 마시면서 네. 운동을 하시는 게 여러 것을 빨리 배출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 비타민 C 과도하게 섭취 시 요로 결석이 생긴다? 이거는 저는 O 같아요. 정답. 왜냐면 뭐든 과도하게 라는 게 들어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과도하게 먹으면 다 안 좋아요. 야. 시험 잘 봤겠네, 전에. 이런 찍기 능력이 좀 있어요. 저도 저 예인 씨 말에 그런 네. 네, 과도하게 맞아요. 때문에 안 과도하면 안 된다고. 맞아요. 아, 자, 정말 네, 공부 잘하셨을 것 같아요. 저 함정을 그대로 찾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과도하게 섭취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비타민 C가 요즘 워낙에 뭐 여러 가지 건강 효과들, 항산화 효과도 풍부하고 뭐 피부 건강에도 네. 좋다 하면서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이 효과를 제대로 보시겠다고 일일 권장량 이상으로 드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셨어요. 그런데 비타민 C는 하루 권장량이 1000mg. 정도이고요. 이 이상 특히나 합성 비타민을 그 이상 드셨을 경우는 실제로 요로 결석이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한 연구에서는 하루에 비타민 C를 권장량 이상 1000mg 이상 드셨을 경우에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 요로 결석이 생길 확률이 2배 이상 높아졌다는 연구. 이거 과도하게 드시면 안 되겠네. 왜냐면 감기 기운 좀 있으면 비타민 C 많이 먹어야 돼 이러고 막 털어 드시는 분들. 맞아요. 네. 2개 먹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런다고. 네. 저도 그래요. 그러면 안 되겠네. 알겠습니다. 음식으로 섭취하는 칼슘이 요로 결석을 만든다. 그래, 아까 칼슘 얘기했다고. 저도 그 O 같아요, 이거. 네, 오. 저는 X. 왜요? 네. 음식으로 섭취하기 때문에 나쁠 것 같진 않아요. 아, 여기 뭐 많이 자가 없어서. 네, 뭐 과도하지 않아서. 아니, 역시- 어차피 내가 칼슘 얘기했는데. 네. 칼슘이 도울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많으면. 그만 싸우시고 역시 장애인 MC님은 공부를 잘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요로 결석의 종류가 이제 칼슘 수산석이 많기 때문에 이제 칼슘의 섭취가 좀 이렇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까 싶지만 음식을 통해서 칼슘을 섭취하신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칼슘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요로 결석의 유발을 높이는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요로 결석의 원인 중에 하나가 수산인데요. 이제 음식물에도 칼슘이 들어있고 수산이 들어있는데 이게 이제 장 속에서 칼슘과 수산이 결합이 돼요. 그래서 장 밖으로 흡수되기 전에 배출을 칼슘이 촉진시키기 때문에 이제 칼슘을 충분하게 섭취하시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요로 결석을 유발하는 이제 수산의 농도를 혈중 농도를 높여서 소변을 통해서 배출을 촉진시키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결석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음식을 통해서도 칼슘을 섭취하지만 영양제를 드시잖아요. 네, 많이 일반적인 이제 칼슘 영양제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네. 너무 이렇게 고농도의 영양제를 장기간 동안 이렇게 섭취하실 때는 좀 체크를 하시면서 드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음식으로 섭취하는 건 괜찮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이 외에도 또 예방법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간단하게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물을 하루에 2에서 3리터 정도 충분하게 드시는 게 중요하고 또 이제 과도한 염분 섭취를 이제 제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육식을 많이 드시는 분들 또 요산과 수산을 이렇게 만들어낸 생성을 쉽게 하기 때문에 육식의 섭취를 좀 자제하시고 또 과도한 음주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만이나 고혈압 같은 대사 증후군이 있는 경우에도 요로 결석의 원인 물질들을 많이 이렇게 배출을 하니까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반드시 체중 유지를 적당히 하시고 그럼 뭐가 도움이 될까? 네. 일단 오렌지.
오렌지. 자몽, 레몬과 같은 아까 비타민 C였죠. 이 비타민 C뿐만 아니라 유기산도 칼슘의 흡수율을 촉진시켜서 신장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요.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평소에 유기산과 함께 유산소 운동도 충분히 하시고 유산소 근육량을 키우는 근력 운동도 근력 함께 운동.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운동도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또 한동아 선생님이 한트 운동을 준비해 놨거든요. 네. 오늘 바로 좀 들어가야죠. 네, 네. 자, 한트 가겠습니다. 이렇게 누가 붙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위, 아래, 왼쪽, 오른쪽, 동선 앞으로 찍는 아래, 거군요. 왼쪽, 오른쪽. 네, 안녕하십니까.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장안의 화제 계속되고 있죠? 아이고 네. 이쪽 장안 저쪽 장안 뭐 전국 장안의 화제입니다. 네, 화제. 오늘 한트는 신장 기능을 강화시키면서 요로 결석을 예방하는 1분 예방 체조를 준비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또 재발 방지하기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재발 네. 방지에도 도움이 굉장히 됩니다. 중요하죠. 네. 자, 먼저 이제 세 가지를 할 텐데요. 네. 먼저 콩팥치기입니다. 콩팥. 이제 콩팥의 위치는 옆구리 이렇게 네. 차렷하면 팔꿈치가 위치하는 위치 정도에 콩팥이 있죠. 여기, 그래서 여기. 콩팥을 이렇게 쳐주는데 콩팥을 쳐주면 이제 신장 기능도 강화시키면서 네. 진동을 이용해서 진동을 통해서 이렇게 결석을 쉽게 배출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먹을 쥐고 반대쪽 콩팥을 쳐주면서 이 손으로는 옆구리를 쳐주는 이 동작을 할 겁니다. 어렵게 보이지만 음악에 맞춰서 하면 굉장히 쉽죠. 네. 두 번째는 이제 혈자리 중에 삼음교 혈자리인데 삼음교. 제가 먼저 잡아볼게요. 네. 삼음교는 자신의 발목 안쪽에서 네네. 자신의 손가락 4개를 복숭아뼈에 딱 붙이면 끝나는 부위가 삼음교입니다. 네. 여기. 그렇죠. 4개를 붙여서 네. 숫자 못 쓰세요? 4개를 붙여서 여기 여기. 그렇죠. 삼음교. 여기. 이 자리는 이제 비뇨생식기 질환, 재반 질환을 예방하면서 남성의 경우에는 전립선 질환도 예방하고 여성은 자궁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음교는 이따 제기차기 하듯이 손의 도톰한 부위로 네. 툭툭 쳐주는 자세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국민혈자리 용천 용천. 할 텐데요. 배웠죠. 용천은 자 볼까요? 또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까 발바닥을 가운데로 직선을 그으면 앞쪽 3분의 1 정중앙 그게 용천입니다. 용천. 네. 이 용천 혈자리는 신장으로 가는 경락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는 혈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를 자극을 주면 신장 기능도 강화되면서 소변을 통해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역시 요로 결석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 용천은 손바닥으로 자신의 용천 부위를 박수 치듯이 쳐주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묶어서 한트 시작하겠습니다. 한트. 오늘의 한트입니다. 네, 음악 주실까요? 자, 요로 결석 방지. 자, 리듬을 타면서 자자 버스 안에서 하면 안 됩니다. 자, 콩팥을 쳐주는 겁니다. 네. 주먹으로. 툭툭 쳐주세요. 제기 차듯이. 리드미컬하게. 됐어. 자, 용천. 자, 한번 더. 툭툭 쳐주세요. 좋아. 진동이 느껴지게. 여자. 미안해. 자, 삼문교. 제기 차듯이. 툭툭. 자, 위치 잘 보고 때려주세요. 태권 동작 같기도 하고. 어떻게 박수 소리가 잘 나요? 네. 자, 여기까지. 네. 운동 되겠네. 운동 되는데요. 네. 어떻게 한번 더 해볼까요? 예, 예, 한번 네,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예. 자, 바로 음악 주세요. 못하기 전에 빨리 합시다. 네네. 이 기다리신 것 같아요. 네네. 리드미컬하게. 툭툭. 버스 안에서. 진동이 느껴지게 쳐보세요. 진동. 옆구리 살이 빠지는 효과도 있어요. 열심히 해주시면. 삼은기요. 대기 차이.
하나 없는데. 용천. 이거 이제 공파치기. 너무 이상적이야. 쭉. 없어. 제기차기. 우리 댄스팀 하나 만들죠?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선생님. 용접박스. 오. 결성. 댄스 결성. 오, 이거 운동 된다. 그래요, 이제 결석이 아니라 이제- 앉아서 따라 하는데도 몸이 수끈해요. 운동은 늘 사람을 좀 이렇게 업시키는 그게 있어요. 노래도 흥이 나고요. 근데 저 운동하고 이거 앞에 이건 뭐예요? 네, 아유 숨차. 네, 이걸 만들어 드시면 이제 평소에 신장 기능도 강화시키면서 요로 결석을 예방하는 이제 바나나 콩팥 무기입니다. 아, 어쩐지 바나나 향이 나더라. 일단 저 만드는 법 보면서 설명 좀 네네, 해주시겠어요? 그래요. 간단하게 설명드려볼까요?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이제 바나나를 이제 구하셔서 바나나 5개를 베이킹 파우더를 이용해서 깨끗이 씻습니다. 예. 깨끗하게 씻은 바나나를 이제 과육과 껍질을 이제 분리를 하는데요. 네. 분리를 해서 이걸 이렇게 토막 내서 썰죠. 네. 잘게 썰어서 지금 이게 팥 100g을 아, 네. 껍질과 같이 껍질하고. 네. 그래서 1시간 정도 삶은 다음에 물이 한 1리터 정도 되면 이걸 좀 끓여서 500ml로 졸입니다. 네. 이거를 식혀서 바나나 과육과 함께 이거를 갈아주면 바나나 콩팥 무기 완성. 바나나 콩팥묵. 제가 이름 지었는데 발음이 어렵네요. 네. 바나나 콩팥묵. 우리가 신장을 콩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저 이름 짓느라고 잠을 못 자서. 근데 바나나는 이뇨작용도 있고 마그네슘이 네. 풍부해서 네. 그래, 칼슘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거든요. 드셔보세요. 예. 네. 네. 아니 근데 이게 식감은 좀 떨어져 사실. 맛도 그다지 뭐 이렇게 있는 거죠. 어이 봐. 오 정말 맛있네요. 아니 껍질까지 갈았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드셔보세요. 아니 달달하네요. 한 맛이 나네요, 진짜. 근데 꿀 들어간 거 아니에요? 꿀도 들어갔어요? 이제 바나나 당분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이런 맛이 나고요. 또 이제 팥은 이뇨작용이 있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어서 평소에 이렇게 팥물만 드셔도 또 요로 결석 예방에 아니 효과가 있습니다. 달달하니 맛 근데 괜찮아요. 맛있는데요? 근데 보기에는 식감이 뭐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괜찮네. 네, 식감 이렇게 좀 이렇게 색깔이 좀 그렇지만 그런 경우는 안대를 쓰고 드시면 네, 드실만. 아 알겠습니다. 오늘은 바꿔 좀 드셔보세요. 저희만 다른 거 주신 거 아니죠? 아니 이상. 정말 맛있는데. 아니 그래요? 달달한데 이상한데? 다른 맛인가요? 제가 이 맛은 안 좋아해요. 그리고 경식 씨 입맛에는 안 맞는데 네. 요거는 누구나의 입맛에 다 맞을 거예요. 자, 음식 요리 가겠습니다.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나왔거든요. 네, 이번 선생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로결석이 아주 좋은 메뉴를 고르려니까요. 이게 신장 강화에 아주 좋은 메뉴가 요로결석에도 예방도 되고 아주 좋겠더라고요. 네. 제가 오늘은요 아주 맛있는 메뉴 2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야말로 뭐 저를 위해서 뭐 준비를 하셨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맞아요. 제가 경치 생각을 조금 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유, 요로결석 환자죠. 네. 이제 첫 번째 요리는요. 네. 요거 아마 어머님들이 이러실 거예요. 왜? 이렇게도 만드나? 이러실 건데 요거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제가 후다닥 만들 수 있는 마배 깍두기 메뉴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마하고 배로 깍두기? 직접 주신 거예요? 깍두기? 네, 마배 마배 깍두기. 깍두기. 오늘 좀 이름들이 좀 어렵죠? 네. 근데 먹어보면, 이야, 이런 것도 있구나 아마 하실 거예요. 마배 깍두기. 네, 네. 바로 참마를 이용한 건데요. 어머님들이 참마. 보통 이렇게 참마, 제가 지금 참마 좀 장마를 준비를 했는데 이걸 긴 좀 거.
잘라왔어요. 네네. 근데 요 말을 이제 손질을 하실 때는 대부분 이제 막 껍질에 살짝 독성이 있어서 그냥 벗겨내죠. 맨손으로 하시면 조금 가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요? 이럴 경우에는 식용유를 조금 바른 다음에 손에다가 그냥 껍질을 벗기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고무장갑 낀 손으로 그냥 끼고. 벗기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깨끗하게 일단은 씻는데요. 이걸 어디다 씻느냐? 바로 딱 쌀뜨물에다 한 번만 헹궈 주셔야 돼요. 아니 왜 쌀뜨물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마에는 뮤신이라는 성분, 좀 끈적끈적한 끈적끈적한 성분이 거. 많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맹물에다 헹궈내면 이게 굉장히 좋은 성분인데 다 씻겨나가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전분기가 있는 쌀뜨물에 한 번만 살짝 헹궈야 굉장히 뮤신도 살아있고 잡아주는구나. 따뜻하기 때문에 이렇게 좋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먼저 이제 제가 절임을 좀 해야 되는데요. 네. 어떻게 절임을 하냐면 자, 여기 볼에다가 요 마 이렇게 담고요. 지금 끈적끈적한 거 보이시죠? 뮤신이라면서요? 네. 네. 요거에다가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여기 지금 물이 있거든요. 네. 물 한 컵에다가 네. 우리가 보통 요로결석 환자들한테 가장 좋은 처방은 뭐냐? 바로 나트륨 절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짜게 제가- 안 먹는 거죠? 네, 네네네. 일부러 죽염을 썼어요. 혹시 죽염 안 드셨어요? 아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저 죽염을 많이 먹어요. 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천일염보단 죽염이 좋거든요. 이 죽염을 네. 2분의 1 큰술 정도 이렇게 물에다 녹이세요. 그래서 그냥 요 소금보다 물을 훨씬 낫죠. 그렇죠. 네. 요 물을 가지고 네. 이렇게 부어서 절임을 하시면 돼요. 얼마나 절임하느냐? 딱 네. 20분만 절임을 20분. 하시면 돼요. 요 20분 정도 그냥 두시면은요. 네. 뭐가 나오냐면은 제가 이렇게 미리 좀 만들었는데 이렇게 들고 나니까 아래 뭐가 나와요. 물이 그렇죠. 물이 좀 있죠. 끈적끈적한 색이 끈적끈적한 물이 있죠. 네네. 이 물에다가 네. 양념을 이제 하시면 돼요. 아 이거 안 버리고 이것도 써요? 왜냐하면 이게 뮤신이 가라앉아 있는 물이기 때문에 이걸 버리면 아까워. 아무것도 우리가 영양분이 그렇죠,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양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 물을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배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배. 이 배는 사실은 제가 좀 전에 이걸 깎아서 살짝 설탕물에다가 살짝 담갔다가 건졌어요. 왜냐하면 배는 갈변이 쉽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하시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하시면 살짝 노리끼리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설탕. 살짝 설탕물에 아주 연한 설탕물에 좀 담갔다가 이렇게 건지시면 배 모양 이거 한번 잡숴보실래요? 얼마나 아삭아삭한데요. 그렇죠? 배가 지금 굉장히 싱그럽고 달아요. 네. 요걸 달아요.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양념장만 만들면 돼요. 간단하네요 이제. 네, 아주 간단해요. 제가 마하배 깍두기가 이렇게 간단한 거여서 진짜 간단합니다. 요거 이렇게 지금 뮤신이 가라앉아 있잖아요. 침전물도 있네요 저기. 그렇죠. 네. 이게 지금 마침전물이에요. 이거 버리시면 영양분이 다 없어지는 거니까 요거 그대로 다시 또 쓰셔야 돼요. 저어서. 네. 자, 그럼 제가 큰 그릇에 좀 해볼까요? 네. 큰 그릇 좀 줘보세요. 네. 자, 큰 그릇에다가 요거를 다 담아요. 그러니까 20분 긁어서. 절이고 나면 딱 요 물이 생긴다는 거죠. 네. 여기에다가 고운 고춧가루를 넣으세요. 고운 고추. 네, 고운 고춧가루. 그다음에 여기에 국간장을 넣으세요. 네. 왜냐하면 네. 마배 깍두기는 익혀 먹는 깍두기가 아니라 바로 금방 먹는 깍두기거든요. 깍두기 좀 익혀야 맛있는데 이거는 바로 먹어요? 한번 잡숴보시면 요거는 바로 먹어야 돼 아마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겉절이 제가 지금 깍두기네. 국간장 넣었죠. 그다음에는 뭐 여기에다가 마늘 다진 거? 좀 넣고요. 그다음에 새우젓. 새우젓. 국물 쪽으로만 이렇게 살짝 넣으세요. 왜냐 깍두기니까. 그래서 요걸 잘 섞어요. 살살살살살살 네. 섞어서. 자, 그럼 이제 끝났어요. 묻히기만 하면 돼요. 여기 양념 끝이에요? 네. 끝났어요? 그다음 배 먼저 넣고요. 요걸로 뭔 맛을 낼까? 그다음에 마 넣고요. 부족한 것 같은데. 오늘 최초로 실패하시는 거 아니에요? 경식 씨. 예, 알겠습니다. 이거 경식 씨를 위해서 제가 만든 거라는데. 아유, 그래, 알겠어요. 아니, 너무 간단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영양부추를 집어넣으면은 약간 좀 싱그러운 맛이 좀 나거든요. 그다음에 색상도 조금 이쁘잖아요. 네. 요거 넣고 이게 버무려요. 그래도 익혀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아니에요. 요거는 익히지 않고 바로 먹는데 제가 왜 여기다가 배를 넣고 마를 이렇게 넣고 궁합을 맞췄냐면 사실 이 배가요. 소변 배출도 굉장히 좀 잘 되고 또 신장 나쁘신 분들한테 이게 배가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배가 굉장히 단맛이 나면서 아주 뭐랄까 그 싱그러운 맛이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금을 별로 넣지 않아도 요게 간간해서 먹을 만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다 됐거든요. 네. 근데 아까 제가
마 넣고 절임만 했잖아요. 네네네. 배에는 지금 양념이 전혀 안 들어가 있잖아요. 네. 마지막으로 이게 죽염가루예요. 죽염가루 조금만 살살. 넣고 간만 맞추시면 돼요. 간만 맞추는 거로. 왜냐하면 너무 세게 하면 또 안 좋다고 하니까 이렇게 살살. 나트륨 많으면 안 좋다고 하니까. 네. 자, 이렇게 아이고. 그러더라도 맛은 나야 되니까. 네, 저 이렇게. 배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나라 배가 가장 맛있어요. 나주가. 자, 됐거든요. 이제 완성이 됐어요. 자, 이 완성된 거 제가 한번 잡숴보시게 할게요. 네네. 요게 지금 배고, 요게 지금 마예요. 같이 먹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요거 잡숴보세요. 숙성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마배 깍두기예요. 네. 마배 깍두기. 바로 먹어봅니다. 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어때요? 맛있어요? 그죠? 달달한 맛에. 오. 정확한 표현이에요. 네. 굉장히 싱그럽죠? 네. 그렇지. 진짜 달달한 맛에 또 사각거린 거 그게 왜냐하면 달달한 맛이 제가 여기다가 무슨 뭐 꿀을 넣거나 설탕을 아무것도 안 넣거나 이런 거 안 넣었잖아요. 그냥 배 자체의 단맛이거든요. 제가 요거는 오늘 아침에 담아온 거예요. 오늘 아침에 담아온 거랑 지금 거랑 비교해 보세요. 한 20분? 한 2시간 정도만 2시간? 지나면은요, 요렇게 이렇게 되네. 간이 딱 맞춰서 이렇게 되거든요. 완전 깍두기처럼 네. 됐네요. 요거 그냥 잡수시면 되는데, 특히 요로결석 환자들은 나트륨을 절제하는 게 일단 우선의 방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마배 깍두기 가지고 약간 슴슴하지만 맛은 있고, 영양은 골고루 챙길 수 있는 게 네.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아니, 마배 깍두기 맛도 궁금한데 이걸 맛있어요. 아침에 담가 오시려면 새벽에 한 4시, 3시에 일어났어요? 4시에 왔어요. 네. 어떻게 이러신다니까. 행복한 아침 때문에 매번 새벽에 나옵니다. 알았어요. 네. 근데 이 마의 효능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어요. 위 안 좋은 분들도 마 많이 네, 드시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뮤신이 이제 궤양이나 염증을 조절하는 효과도 있는데요. 마는 한약 이름으로 이제 산에 나는 약이라 그래서 산약이라는 독특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소화기뿐만 아니라 이제 호흡기에도 도움이 되고 이제 콩팥 기능도 강화시켜서 특히 이제 자양 강장 효과가 좋아서 이제 허를 보익하는 요약이라는 이름까지 한의사에 적혀 있거든요. 근데 뮤신은 아까 이제 위장도 보호하면서 폐 기관지도 보호하면서 특히 장 기능도 활성화시켜서 변비를 이렇게 해소하는 효과도 있고요. 또 소변을 통해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콩팥 기능을 강화시키는 작용도 있습니다. 네. 배는 어때요? 지금 이제 마배 깍두기 하셨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배가 마와 궁합이 참 잘 맞거든요. 잘 맞아요. 네, 공통적으로 건조함을 촉촉하게 하는 작용이 있고요. 또 배는 이제 수분량이 굉장히 많아서 기운이 서늘한 대표적인 과일인데요. 그리고 이제 이 촉촉하게 해주는 게 기관지에 도움이 많이 돼서 기침과 가래 제거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내에 이제 수분을 보충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소염 작용, 또 해열 작용, 해독 열도 내리고 해독 작용도 있어서 도움이 되고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배의 이렇게 과육 부분만 이용하셨는지 어느 부위를 이용하시면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팁을 하나 드리면 안쪽에 보면 까칠까칠한 석세포. 네. 그 신맛 나는 부위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유기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 부위까지 같이 드시는 게 이제 요로결석을 더 예방하는 데 효과가 네. 좋을 거로 생각됩니다. 저 배는 추석 앞두고 요즘에 아주 뭐 제법 많이 맞아요. 나와요. 네, 근데 네. 배는 항상 비싸더라고요. 네, 비싸긴 하지만 또 요로결석 때문에 신장이 조금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강화를 하기 위해서 드시는 네.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기도 예, 합니다. 네. 그렇죠. 네. 자,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습니까? 두 번째 요리는요. 요번에도 또 경식 씨를 위해서 제가 만들었어요. 저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뭐냐 하면 바로 옥수수 수염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팥하고 밤을 넣고 만든 바로 밤 범벅입니다. 오늘 팥밤 이름이 범벅. 조금 힘들긴 하지만 범벅. 네, 팥 범벅. 네. 이거 강원도 쪽에서 본 것도 같은데. 네, 맞아요. 네. 강원도에 가면은요, 옥수수 팥 그 죽이라고 해가지고 네. 약간 묵은 맞아, 죽이 맞아.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제가 한 가지를 더 첨가한 게 네. 바로 이 옥수수 수염인데요. 수염까지 첨가했대요? 예. 이 옥수수 수염은요, 사실 이렇게 옥수수 이렇게 벗겨내면 요 안쪽에 요 수염 있잖아요. 네. 이 수염을 이걸 버리지 마시고 네. 이쪽 부분만 잘라서 네. 버리신 다음에 요 밑에 부분만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말리시면 돼요. 제가 요거 일요일부터 말렸으니까요. 딱 이틀 정도 말리니까 이렇게 바슬바슬해졌거든요. 네. 깨끗하게. 요거 가지고 아주 깨끗한 생수를 넣고 끓이시면 이게 옥수수 수염 차가 되고요. 근데 요 옥수수 수염 차를 가지고 제가 그 밤 범벅을 만든 거예요. 밤. 밤범벅. 네. 저 옥수수는
갓 재배해서 바로 삶아 먹으면 맛있더라. 맞아요. 근데 보통 이제 어머님들이 옥수수 살 때 요새는 이제 산지랑 같이 해서 산지에서도 많이 사지만 저도 이거 산지에서 샀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옥수수 살 때는 대부분 이렇게 한 겹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만져보세요. 좀 촉촉하게 수분기가 있죠. 아, 요런 걸 골라야 돼요? 네, 이렇게 수분기가 좀 있는 걸 골라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안에 걸 까볼 수는 없잖아요. 네, 네, 근데 바깥에서 이렇게 육안으로 보면 굉장히 안쪽에 알갱이가 붉은 거? 이렇게 아니요, 붉은 거는 요건 찰옥수수라 그러고요. 노란 노릇끼리 한 것도 있어요. 네. 요게 고르고 알이 일정한 게 좋아요. 요것들이 아주 옥수수가 굉장히 찰지고 네. 맛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저는 저 붉은 옥수수를 오골계 옥수수라고 그러는데. 그래요? 이제 좀 나이가 먹으니까요. 사실 요게 훨씬 더 맛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거를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요 알맹이만 다 따서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세요.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나는 빨리 끓이고 싶다 그러면 끓는 물에 살짝 한번 데쳐서 좀 익었잖아요. 익었어요. 데쳐서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럼 그다음에 이제 여기 들어가는 중요한 게 바로 이 팥인데요. 팥은 4시간 정도 찬물에 불렸다가 그다음에 끓는 물에 한번 끓여서 건져내세요. 왜냐하면 왜냐? 팥은 첫물은 버리셔야 되거든요. 독이 있어서. 그래서 두 번째 물부터 쓰셔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요거 준비하시고요. 첫물은 독이구나. 그다음에는 밤 요렇게 밤 친다 그러죠. 밤 쳐서 한 반 정도씩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아주 쉬워요. 제가 아까 옥수수 찬물 만들었잖아요. 요거 옥수수 찬물 요게 만든 거예요. 요거죠? 예. 요거 팥할 때 준비- 봐야 되겠다. 첫물 잘 버리나. 그렇죠. 예, 자, 냄비에다가 첫물 따라버린 이제 두 번째 물 이제 끓일 거예요. 팥 넣고요. 그다음에는 여기에다가 옥수수차. 아유, 민혜연 선생님은 신혼이라 이해를 못해. 예. 그러니까. 아 근데 아까 요리하시는 거 계속 보고 네. 아, 오늘 집에 가면 오빠 해줘야지. 계속 그래. 계속 시끄러워 죽겠어. 자, 이렇게 끓여요, 먼저. 선물 버리셔야 돼요. 네. 자, 이렇게 먼저 끓어서 요 팥이 조금 약간 터질 지경 될 정도로 약간 익혀진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뭘 넣냐면 네, 바로 이때 옥수수를 옥수수. 넣으세요. 만약에 옥수수, 생옥수수를 넣잖아요. 네네. 그러면 팥하고 같이 끓여서 처음부터? 예, 요 시간을 좀 맞춰주시는데요. 네. 저는 요거를 끓는 물에 한번 삶아냈으니까 살짝 익혀진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시간차를 조금 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게 좀 끓게 되면 여기에다 뭘 넣느냐? 밤. 바로 밤을 넣어요. 밤 넣고 요것도 뭉근하게 끓이세요. 아, 맛있겠어. 자, 요게 뭉근하게 끓이면 뭐가 되느냐? 바로 요렇게 요게 돼요. 와, 고소. 예, 거의 다 익혀진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야. 강원도에 가면 요거를 굉장히 무르게 해서 요거 네, 예. 후루룩 막 씹어먹게 그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요게 좀 단맛이 있어야 좋아요. 그래서 단맛이 있어야 좋기 때문에 요걸 못 넣느냐? 설탕? 아니요. 물음. 요게 꿀이에요. 예, 꿀 조금만 넣으세요. 아, 나 저기다 찰떡 넣었으면 좋겠어. 옹심이 같은 거? 찰떡. 찰떡. 네. 여기에다가요, 네. 가래떡 뚝뚝 잘라서 아, 그것도 집어넣으면 괜찮아요. 아주 좋아요. 저기다 궁중 떡볶이 해 드시지? 아니면 저걸 먹으면서 네. 찰떡을 후라이팬에 구워. 그래가지고 그걸 같이 옆에 놔서 같이 먹는 거야. 야, 깜깜하다. 좋죠. 자,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단맛을 조금 더 달게 만드는 방법은요. 네. 약간의 짠맛을 넣게 되면 단맛이 훨씬 더 증가되거든요. 네. 야, 그거 근데 신기하네요. 소금을 넣으면 저희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나트륨 떨어뜨려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따가 죽염. 죽염을 조금만 넣으세요. 이렇게. 버글버글 잘 끓고 있어요. 주경도 어쨌든 소금 아니에요? 소금이긴 하지만 이게 아무래도 짠맛이 많이 조금 좀 덜하죠. 낮춰진 그래, 거기 좀 때문에 특별한 소금이긴 훨씬 하더라고요. 더 네, 나트륨을 그렇구나. 조금 먹기에는 아주 좋죠. 네. 자, 이제 다 됐어요. 요거 이제 잡수시면 돼요. 다 됐어요. 기다리세요. 아니, 맛있어 보여, 그냥 막. 그렇죠. 맛있어 보이죠? 네. 자, 저거 퍼서 주시는 동안에 레시피 한번 가겠습니다. 세상에 재밌는 게 더 많아 언니 말에 철들려면 말할게 찾을 생각 없어요 예쁘게만 하면 매력은 없는 애들보단 달라 왜 그저만 널 맞추려 하지마 난 지금 내가 좋아 나는 나야
자, 마백 깍두기하고 팥밤 범벅이에요. 네. 너무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마백 깍두기 맛이 정말 궁금합니다. 네. 바로 담궈서 깍두기인데 바로 먹는 거예요. 그렇죠. 익히지 않고 바로 네. 먹는 게 포인트고요. 이제는 좀 발음이 좀 어렵죠. 팥밤 범벅. 땀범벅. 네, 아니, 밤도 두 들어가고. 요리가 잘 어울릴 것 같아. 반찬처럼 먹어도 너무 맛있을 네. 것 같아요. 이게 간식으로 네. 잡수도 좋은데요. 사실은 신장 기능을 조금 강화하기 위해서는 요거 수시로 네. 별미로 잡수셔도 아주 좋습니다. 예. 네. 수시로 해주면 마백 좋겠다. 깍두기. 야. 아까 저 바나나하고 팥 가셨잖아요. 네. 저 보충 설명할 게 네. 있어요. 네네. 아까 보기에는 뭐 좀 안 좋다. 네. 그래서 되게 고민했어요. 네. 그래서 제안을 한 게 뭐냐면 그래 바나나나 믹서로 갈지 말고 함께 다 끓여서 그 물만 드셔도 돼요. 그래, 그래. 물만? 네네.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그리고 먹어요. 민혜 선생님도 팁을 줬어요. 바나나는 그냥 먹죠. 그래서 껍질과 팥은 끓여서 마시고 바나나는 그냥 먹어야 바나나는 그냥 먹고. 그래, 그럼 돼요. 팥 효능이 워낙에 좋으니까 추천해 주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제 보통 이제 해독 작용하면 녹두라고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네. 팥이 서운해합니다. 네. 팥도 녹두 이상으로 해독 작용이 좋은데요. 팥은 과거부터 종기나 부스럼이 있을 때 네. 팥물을 마시거나 그 물로 피부를 씻어주면 낫지 않는 것이 없다 네. 할 정도로 이렇게 상처 회복이나 해독 작용이 굉장히 해독작용. 좋습니다. 이것은 팥에 이제 포함된 이제 붉은색 색소인 안토시아닌의 작용과 함께 이제 팥을 또 이렇게 끓이면 거품이 나잖아요. 그 사포닌 성분이 많아서 그렇거든요. 혈액 순환도 촉진하고 노폐물 제거 작용도 있어서 또 이것이 이뇨 작용도 있으면서 이렇게 요로결석도 예방하고 부종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잘 즐겨주시면 좋은데 한 가지 아까 이제 옥수수 수염차와 팥에는 칼륨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을 좋게 한다고도 알려져 계시지만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으면 칼륨 배출이 오히려 안 돼서 심장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신장이 너무 안 좋은 분들은 좀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이제 드세요. 안 물어볼게요. 마백 깍두기부터. 이게 궁금해서. 이 맛이 정말 궁금해요. 말을 골라 먹는 재미도 있지만요. 배를 골라 먹는 재미도 있거든요. 같이 먹어야지. 네, 같이 잡수시면 더 좋고요. 그다음에 중간중간 씹히는 그 영양부추 있잖아요. 네. 그 쌉쌀한 맛이 마백 깍두기의 약간 심심함을 조금 보충해 줄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 그 팥 반 범벅 한 숟가락 먹고 난 다음에 어머님들이 아유 생모 골라 이러시잖아요. 이럴 때 마백 깍두기 하나 잡수시면 생모 고르는 것도 조금 막아줄 수 있으니까요. 맛이 되게 담백하면서도 굉장히 시원하네요. 네. 배하고 마하고 같이 드셔야 돼요. 근데 깜짝 왜냐면 놀란 게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이게 이제 두 개를 먹었는데 마예요. 네. 이것도 마인가 했는데 배야. 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그 마의 미끈함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배하고 같이 먹으니까 그게 시원함으로 다가오고요. 깔끔하고. 훨씬 더 맛있네. 네. 이거 좋은데? 팥밤범벅. 네, 어떠세요? 이게 정수 씨? 이게 먹어보고 깜짝 놀랐네요. 이 팥의 베이스에 네. 팥도 원래 좋아하지만 네. 그 구수한 베이스에 옥수수가 씹을 때 톡톡 튀면서 이 단맛을 더 증가시키는데 네. 너무 맛있어요. 네. 요게 강원도 가면 토속 음식으로 많이 주시는 건데요. 여기에다가 제가 한 가지 더 밤을 좀 첨가해서 좀 단맛도 냈고 아까 꿀을 좀 넣었잖아요. 그런데다가 죽염을 조금 넣기 때문에 지금 간이 아마 간이 아주 딱 맞을 거예요. 균형이 딱 잡혔어요. 네. 이게 식감이 굉장히 좋아요. 오. 저는 굉장히 여름철에 팥빙수 좋아하하기 때문에 팥을 좋아해서 먹거든요. 그럴 때 저는 요거 한 그릇 먹으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근데 아침 식사 대용으로 해도 좋을 것 네. 같아요. 맛도 그다가 좋고. 떡만 아까 이재용 아나운서 얘기처럼 떡만 조금 넣게 되면 훨씬 더 좋겠죠. 네. 아까 민혜 선생님이 저거 보시더니 이건 내가 할 수 있겠다. 드디어 오늘 그러셨어요. 할 수 있는 우리 미 선생님 꼭 해서 인증샷 한번. 그래. 그리고 저기 행복한 아침에. 팥물 첫 번째 이제 버리셔야 돼요. 보내주면 안 돼요. 네. 한 번씩 오래 보고 싶어요. 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10초만 말씀드리면 네, 네. 팥물에 이제 독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걱정하실 게 이제 없다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팥에 독성 성분이 있다고 하면 다른 곡물에 있는 독성 성분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이거든요. 이제 안타까운 거는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팥에 있는 사포닌 성분을 버리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너무 오래 끓이지 말고 살짝 후루룩 끓여서 첫물은 버리고 나머지는 거품이랑 그런 것들은 잘 활용하시면 더욱 건강을 챙기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옥수수 톡톡 터지는 게 재밌다. 식감이 재밌죠. 식감이. 네. 굉장히 달달해서 네. 계속 넘어가는 것 같아요. 계속. 어머님들 요거 꼭 메모하셨다가 이번 주 일요일, 토요일에는 꼭 한번 집에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도 좋아하겠어요. 이거 약간 그럼요. 달콤하고 아이들 씹히는 맛이 간식으로도 재미가 아주 있어서. 좋죠. 네. 맞아요. 아이들이 사실 팥을 잘 안 먹거든요. 네. 근데 이거 여러 개를 같이 먹는 재미가 있어서 밤도 너무 맛있고요.
아, 이번 주말엔 이겁니다. 오. 찹쌀떡하고 꼭 같이 드세요. 네. 야, 오늘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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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다 끝나니까 뭘 했는지 모르시겠죠? 요로 결석에 대해서 했습니다, 우리가. 날씨 가겠습니다. 네, 어제보다 폭염특보 지역이 더 늘어났다고 하고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린다는 소식입니다. 야외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도록 하죠. 김혜영 캐스터. 네, 이렇게 몸으로 느껴지는 공기를 일주일 전과 비교하자니 제법 선선합니다. 간간히 부는 바람이 그늘에서는 시원하기까지 한데요. 하지만 낮에는 아직까지 여름이 남아있음을 실감케 하겠습니다. 사실상 오늘까지가 막바지 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한낮에 광주 32도, 서울은 33도로 어제보다 2도 정도 높아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덥고 건조한 공기가 기온을 끌어올리기 때문인데요. 이들 지역은 33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반면 동쪽 지역은 강릉 28도, 대구 30도 등 30도 안팎으로 크게 덥지 않겠습니다. 비 소식이 있습니다. 벌써 부산과 일부 영남해안 곳곳에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밤 제주와 남해안, 내일 아침엔 남부에 확대되겠고요. 오후엔 전국에 비를 뿌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모레까지 돌풍 벼락이 동반되겠고요. 특히 영남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와 함께 많은 곳은 150mm 이상이 쏟아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며 폭염특보는 조금씩 해제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낮 기온이 30도 안팎에 머물겠고요. 앞으로 심한 더위는 없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다음 주까지는 여러 지역에서 요란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막바지 피서 계획 있으신 분들은 행복한 아침 날씨 예보 보다 꼼꼼하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채널A에서 날씨였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 불기 시작하면 추석 얘기 나오잖아요. 네. 오늘부터 추석 열차 승차권 예매가 시작이 됩니다. 고향에 가실 분들 미리미리 챙기시면 좋겠어요.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신선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